최근 일본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이른바 대마 젤리를 먹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겪었다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젤리를 축제 현장에서 나눠주기도 한다니까 혹시나 일본 여행 가는 분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4일 도쿄의 한 공원에서 열린 축제에서 남녀 5명이 갑자기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축제 현장에서 만난 40대 남성이 나눠준 젤리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袋に入れたグミをこうやって取ってはいどうぞ1本こんくらい 그제도 젤리를 먹은 20대 남녀가 손발이 저리는 증세를 보였고 지난 3일 도쿄의 전철에서도 젤리를 먹은 남녀 4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회사의 젤리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개들이 한 봉지에 우리 돈 7만 원가량인 이 젤리는 HHCH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HHCH는 대마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과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해당 회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HHCH는 현행법상 규제 약물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의 젤리는 현재 일부 점포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해당 젤리의 소지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自らその人体実験に飛び込んでいくような危険な行為だってことを自覚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ね。 이벤트 행사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의 젤리가 배포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עוברים ממקום למקום, מחלקים את הנשקים האלה, נשק מציל חיים. היום זכינו להיות בעיר אשקלון של תומר גלם יקירי, כיתת כוננות שנייה, עוד כיתת כוננות ועוד כיתת כוננות. וזה מציל חיים, כל נשק, כל אקדח שאנחנו משחררים, שנותנים רישיונות, יכול להציל משפחה, כל נשק, כל רובה סער. 아이슬란드에서는 하루 동안 지진이 900번이나 일어나는 등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으로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움푹 파였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그린다비크 부근의 모습입니다. 집안 상황은 더합니다. 진동에 가구 등 온갖 집기가 파손된 것은 물론 가옥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부에서 하루에만 지진이 900회나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민 4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곳 명소인 블루라군 온천도 지난 10일부터 폐쇄됐습니다. Now, since the end of October, we have had many more earthquakes. I mean, like 1,000 a day. 이 지역에는 2000년째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분화구가 있어 평소에도 용암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파그라 달스피아들 화산은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도 폭발했습니다. 현재 파그라 달스피아들 부근 지하 800m 지점에 거대한 마그마 터널이 흐르고 있어 또다시 폭발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Firstly, the seismic activity is close to a populated area. It's close to infrastructure such as a geothermal power plant and a major spa lagoon.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0년 에이아프얄라 요쿨 화산이 폭발해 유럽과 북미 간 항공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10만 편의 운항이 취소되면서 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북한 관광을 갔다가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2017년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그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2018년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북한 자금을 추적해온 원비어 부모가 지난달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 우리 돈 약 28억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고려항공 대리기관인 러시아 극동은행이 미국 은행에 예치한 돈을 원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2019년 미 의회가 북한과 직접 관련된 돈뿐 아니라 제3자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소유권을 보장한 법안을 통과시킨 덕분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1950년 국군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2001년 탈북한 김성태 씨. 법원은 지난 5월 북한이 김 씨 등 3명에게 5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금액을 돈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를 비롯해 2020년 승소한 국군 포로 유족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이 북한 방송 등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저작권료를 북한 당국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행정부가 먼저 우선 변제를 어르신들한테 해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북한의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고령인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서둘러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3주 가까이 이어진 지상전을 통해 가자지구 북부의 통제권을 손에 넣은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인 남부지역 공략에 앞서 민간인 대피를 촉구하는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북 한 유니스 동쪽 지역에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전단에는 테러범과 같이 있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경고와 함께 민간인 대피를 촉구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하기 전에도 같은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지상전을 통해 가자시티 등 가자지구 북부의 통제권을 확보한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으로 남쪽을 공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장악한 무장정파 하마스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려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6일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하마스에 대한 보복 공세에 휘말려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희생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면서 이 사안을 끝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간인을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반면 하마스는 그들을 위험한 곳에 잡아두려고 모든 것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بين الناس ليش يتخبى بين الناس يروح في جهنم يتخبى يعني هذه شهادات من المواطنين بسبب يعني هذا 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بقول للناس اذهبوا الى جنوب الوادي يعني انه نعم وتتفاجئوا بهذا القصف هذا عمل اجرامي وبعدين بالنسبه للمقاومه اللي بتيجي بتخبى بين الناس يروح في جهنم يتخبى يعني هذه غبار كثير الآن يختنقون إذا الاستهداف مباشر هذه شهادات من المواطنين 일본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슈퍼엔저에 여행 가거나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항 환전 창고에서도 엔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데 먼저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북적거립니다. 목적지를 표시하는 전광판엔 일본 도시 이름이 빼곡합니다. 엔화 가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쇼핑도 하고 온천도 가고 먹고 어차피 같은 돈으로 뭐 제주도나 국내 여행을 가기보다는 그래도 해외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난해 초만 해도 100엔당 1,000원을 웃돌았던 엔화 가치는 내림세를 타더니 이제 8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데 달러화와 비교하면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겁니다. 떨어진 엔화 값에 국내 여행과 경비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거리상 가깝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말고 다른 데도 후보군에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엔화가 낮아져서 같은 돈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저렴히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489만여 명인데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의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몰려드는 환전 수요에 환전 창구에선 엔화 물량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엔저가 길어지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일본 중소도시 노선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16일 오전 10시 40분쯤 미국 시카고 하워드역 인근에서 전동열차가 제설용 열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철도 요원 7명이 포함된 부상자 38명 가운데 23명은 응급처치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명은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시카고 교외 스코키에서 출발한 전동열차가 주차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을 시작한 제설열차를 들이받았다며 당시 전철은 정상 속도로 달렸고 제설열차는 느린 속도로 움직였는데 어떻게 제설용 중장비와 전동차가 같은 선로를 운행하게 됐는지 가장 큰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